예, 그럼 기레기 툰 시작해볼까요, 바로? 오늘 기레기 툰의 주인공은요, 정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인공은 경향신문의 유설이 기자. 유설인데, 유설이 기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 SBS의 이현정 기사 이야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꽤 지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갔던 과거도 왜냐면 이 둘은 반성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반성도 없고 정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꼭 남겨야 돼. 네, 맞습니다.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레기 캐리커처를 그리기 시작한 그 계기를 좀 그래요? 이현정? 네. 제일 첫 번째 기레기를 그린 사람이 이현정 기레기. 오늘 진짜 의미가 있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의미가 있네. 이현정. 네. 왜냐면 사실 진짜 검찰이 언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케이스예요, 이게. 맞습니다. 완전히. 네. 그리고 이렇게 이용당한, 모르겠어, 이용당했다고 해야 되나? 협력한. 정말 나쁜 거죠. 그렇죠. 뭐냐면은, 지금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공화국? 네.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그 2019년 9월 6일 날 청문회를 했단 말이에요. 인사청문회. 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네. 정무신 교수를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를. 야, 이게 사실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공소시효 하루를 남겼나요? 그날 당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는 그렇게 해.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변명인 것 같고. 그래서 이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같은 경우가 아니 법무장관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부인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가 되는데 이거 자기가 어떻게 알고.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그치. 마치 너가 법무장관을 포기 안 하면 기소될 거야. 그런 식으로 아예. 패가 망신을 당할 거다. 근데 실제로 저녁에 기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기소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재판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조사. 수사를 안 했는데 그쵸. 재판 넘기면은 나중에 재판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한 번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기소를 해. 그래가지고 사실 이날은요 하루 동안 야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기소를 하냐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기사가 나온 거죠. 하루아침에.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건 보복 기소다. 진짜 윤석열 문제 있는 근데 이때만 해도 윤석열이 또 우리 진영에서 막 긴가민가 할 때야 또. 그치. 완전 나쁜 놈이 아니고 6대4 왔다 갔다 할 때지.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 이러는 거는 털어주는 거다. 부터 시작해갖고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진짜 뭐 깔끔하게 해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작은 거라도 하나 털어주고 명분 쌓기 해서 딱 길 터주는 거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지.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SBS가 단독 보도를 냅니다. 단독 보도. 뭐냐? 이현정 기사.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했다. 이거 뭐냐면요. 이미 이때는 조국 장 관련해갖고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많이 할 때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할 때인데 정금신 교수가 아마 나중에 또 기사가 많이 나와요. 동양대에서 본인이 쓰던 PC를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렇죠. 이게 문제되고 난리가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PC를 검찰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하드를.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나온 거야. 9월 7일 날. 그 PC에서 이 이현정 기사가 말하는 건 그 PC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동안대 가져온 PC. 동안대 가져온 PC는 본인 PC거든요. 본인 PC에서 검찰이 포렌식 해보니까 총장 직인 파일 나왔다는 거예요. 총장 직인. 그러니까 조민 씨한테 표창장 준 그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생충이랑 막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렇게
표창장이든 상장이든 이런 거 막 합성하는 장면 막 같이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치.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야 기소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처음에는 이 무리한 기소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SBS에서 이현정이가 지금 보니까 그 PC에서 총장 직위 파일 나왔다라고 보도해버리니까 야 진짜 문제가 있었네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현정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PC에서 이 나왔다는 거를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 포렌식한 거를 검찰에 흘려준 거지. 네. 그럼 검찰 얘기 듣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확인했을까 과연? PC에서 나온 그 초기 진석 파일을 확인했을까? 확인을 못하죠. 확인을 절대 안 했죠. 안 했어. 안 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1년 후에 재판을 하는데 그렇죠. 그 PC에서는 연구실 PC 있잖아요. 지금 말한 PC 거기는 총장 직인 파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누구 얘기냐면 검찰 얘기예요. 검찰 스스로 얘기했어. 네. 거기에서는 정거진 교수 직인 같은 거 없었어. 그게 9개월인가 10개월 만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동안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진 거예요. 그렇죠. 수천 개에. 수천 개. 네. 그런데 그 PC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거를 완전히 이제 그냥 언론에 그냥 막 융단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화살 확 이렇게 날라오는 거 몇만 개씩, 몇천 개씩 날라오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2020년 9차 공판이거든요. 이때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직인 파일 자체가 그 PC에만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 파일 만든 직인 파일 자체가 아예 없대요. 난 너무 열받는 게 이 사람들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더군다나 이것도 없는데 검찰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정거진 교수 PC에서는 직인 파일 같은 거 원래 없었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법정에서 얼마나 황당해.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유설이가 등장하는 거죠. 유설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지금 요 기사는 완전 거짓말 기사예요. 네. 난 얘는 진짜 감옥 가야 돼. 네. 안 그래요? 본인이 확인도 안 했는데 나왔다고 완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현정 기자는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 관련한 오보들도 오보라고 하긴 얘는 기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악의적인 오보라는 거는 본인이 취재하다가 어쩌다 하고 나서 봤더니 근데 얘는 취재도 안 했어. 그냥 검찰이 주는 거를 그냥 무조건 보도하고 문제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기자야? 그래서 이 삼각 지점이 다 맞아질 때 조국 장관, 손혜원 의원, 윤미향 의원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딱 정점이 딱 한순간에 제가 이 오보라는 걸 발견되고 나서 제가 이제 울분이 차가지고 기레기 툰의 시작. 시작한 거예요. 기레기 툰의 시작. 박찬호 작가의 인생을 바꿔놓은 현정이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공판 9차 공판이야 8차 공판이야. 요 공판 이후에 이현정 SBS 이 기사가 다시 이제 도마에 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완전 거짓말이었네. 완전 이거 사기꾼이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경향신문에 유설이가 참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을까? 정말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우선 얘 말의 취지는 뭐냐면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 됐으면은 현정희 기사가 문제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디서 발견됐냐? 정경심 교수 PC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경심 교수 실제 PC. 네. 현정이는 이 PC 말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휴게실. 검찰이 또 휴게실에서 PC 하나를 갖고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경심 교수 PC가 아니야. 그쵸. 이건 공동 PC거든요. 네. 요 PC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건 논점이 흩어 흘리는 거죠. 그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 PC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PC이기도 해. 많아요. 사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 PC에서 현정이가 지금 있다고 한 거 이게 거짓말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설이는 발견됐다 하면서 다만 요 PC에서 이거는 완전히 본질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현정 기사의 이거를 옹호해준 기사에 쓴 거지. 그렇죠. 대변인이 이게 돼버렸지. 기레기 유설이. 대변인.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쓰레기지. 오히려 비판을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유설이 기사가 현정이처럼, 현정이는 아주 쓰레기 같은 기사를 많이 쓰지만 유설이는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가끔 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 쓰레기 기사는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과거의 이 본인의 기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레기 툴에서 준비한 건 류설인데, 이 류설이의 얼굴을 우리 또 박찬호 작가가 네. 하이퍼 리얼리즘, 예, 맞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를 끌어올려갖고 네. 다시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모습이죠. 네.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걸 아니에요, 사실? 본인은 어마어마하게 분노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이번에 검찰 대변인입니다. 사실 유설이가 SBS를 옹호했다기보다는 검찰을 옹호한 거죠. 검찰 그렇죠. 논리를. 그렇죠. 지금 참고로 유설이 기자는 저에게 모욕죄로 이제 최근에 파주 경찰서 네. 고소했다고 해야 하나? 고소한 기자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뭘로 모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도 지금 그린 거잖아. 원래 없었죠 그림. 아니요. 있었어요 원래? 네, 원래 있었어. 지금 그거 새로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있던 거예요? 예. 유설이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이렇게 이쁜데 왜 이게 모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모욕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욕죄라는 게 왜 뭐가 모욕인지 몰라요? 네, 저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굴 빨갛게 했다, 댓글 하나에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제가 이제 답변을 쓴 것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기에는 이제 이런 댓글들도 모욕이고, 예를 들어서 이 유설이 기자 말고 코털이 앞제비니 뭐니 이런 얘기. 그런 것들 해서 최근에 묶어서. 12명 그리고 11명의 기자 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예. 22명이었나? 너무 헷갈리네. 22명. 2억 2천. 그 중에 한 명이기 한 명에? 예. 그리고 저보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고 했던 기자이기도 해요. 왜 만나자고요? 이런 좀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한번 만나보죠 그랬어요. 내려달라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또 이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아니 본인들이 기사로서 할 얘기가 있으면 글로 쓰던가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 근데 이게 말이 돼? 네. 아니 아까 SBS 기사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를 비판을 해야지. 기사 보면 이거는 비판 없어요. 비판 없어. 이거 옹호하는 거지. 기사들끼리 커미션이야? 아니 커넥션이야? 윤석열 그렇게 싫어하는 커넥션? 깐부. 진짜 기사 커넥션이니까요. 서로. 동업자 정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 여파를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근데 이까지 그림 하나 그린 게 그게 기분 나빠? 본인은 진짜 제가 그 기레기 10개명에도 적었지만 카메라 펜 또 마이크로 살인하라 완전 범죄다 이런 글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정말 정경심 교수에게 그 기사는 정말 살인 무기였죠. 그러니까요. 한 집안을 도륙내는 정말 멸문지화를 만드는 그 초기 작업을 그 기사가 그 기자들의 그 기레기들의 기사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잘못된 거를 그래서 이제 밝혀졌는데 이 밝혀진 걸 또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은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참고로 여기 있는 말풍선 저는 검찰 대변인입니다. 이거는 류설이가 한 말은 아니고 그렇죠. 류설이의 태도와 기사가 그런 이 말귀를 대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쓴 겁니다. 이거는. 네, 예. 우리 해석이죠. 우리 해석입니다. 정말 이래서 진짜 언론 개혁 안 되면은 앞으로 모든 게 다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언론 개혁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아무것도 사실 검찰이 뭘 막 만들어도 언론이 쓸 거 쓰고 안 쓸 거 안 쓰고 띄울 거 띄우고 아닌 거 아닌 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론이 계속 기사 쓰면서 별거 아닌 걸 문제 삼으니까 문제 되고 문제 되는 거는 그냥 침묵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 경쟁적으로 강도를 세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는 빈부 문제, 노사 문제, 영원함의 문제, 남북의 문제 되게 많아요. 심지어 뭐 미세 환경 문제 같은 것까지도.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남녀 문제, 이번 빈부 문제, 이번 부동산 문제, 문제를 엄청 만들어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그 생산하는 거예요. 막 혼란과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막 전쟁터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전쟁터에서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도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상을 막 그 혼란으로 만들어서 전쟁터로 만들어야 뉴스가 막 창궐 하는 거예요. 막. 그래야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야. 아니 진짜로 국민들을 시민들을 이 기자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요. 네. 진짜로. 맞아. 기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네. 계속. 네. 아 이거 너무 심했어요. 기레기 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네. 언론의 언론이야. 정말로. 유설이는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유설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민원연 네. 민원연에서도 상을 받았던 기자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열받아요. 예. 그러니까 멀쩡 같은 사람들도 검찰 문제만 가면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뭐 손석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 이상해요, 진짜. 예. 열받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로 기레기 튼 주제 네. 유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